50년?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영수.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졌죠. 저 두 사람은 형제보다도 가깝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 울음을 터뜨린 철수의 손을 잡아준 것도 영수였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절망에 빠진 영수를 끝까지 지켜준 것도 철수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영수는 건설업에 뛰어들어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도 영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철수네 철물점에 자주 들러 옛 추억을 나누곤 했죠. 철수야, 우리 정말 오래 살았다. 벌써 70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영수가 철물점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철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애들도 다 장가 들고 시집 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참 신기해.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가족 안부를 묻고 마을 소식을 나누며 때로는 정치 이야기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진짜 우정이 세상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표정에서 종종 묘한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영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너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표정이 좀 어둡던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죠.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예전 생각이 많이 나서 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의 마음을 이제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웠죠. 혹시 영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느낀 그 작은 위화감이 50년 우정의 근간을 뒤흔들 엄청난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영수의 이상한 행동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죠. 영수가 철물점에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는데 영수는 화들짝 놀라며 발신자를 확인한 후 급히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심각했죠.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였어? 철수가 물었을 때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사업 관련 전화였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영수의 아들 민호가 철물점에 들렀을 때였어요. 철수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집에도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요? 민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민호야? 내 아버지는 1시간 전에 가셨는데? 급한 일이 있다면서 서둘러 가시더라. 철수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집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날 저녁 우연히 마트에서 영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중년 남성과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급히 그 남자와 헤어진 후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여기서 뭐해?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나는 장 보러 왔는데 너는? 아까 같이 있던 분은 누구야? 철수가 물었을 때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옛날 사업 파트너야? 우연히 만났어? 하지만 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50년을 함께한 친구의 거짓말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계속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거든요. 이는 영수가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할 때 보이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도대체 영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의 부인 순희 씨가 철물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철수 씨, 우리 영수가 요즘 이상해요? 밤늦게 나갔다 오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혹시 철수 씨한테 무슨 말 안 했나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영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것을 친구의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순희 씨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희 씨, 걱정 마세요. 영수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 해결될 거예요. 철수는 최대한 위로하는 말을 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철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그들의 우정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운명의 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철물점 자재를 주문하기 위해 시내은행에 들렀는데 바로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분이 박영수 씨 아닌가요? 은행 직원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영수였어요? 그런데 영수는 VIP 상담실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은행 지점장으로 보였죠. 철수는 한참 기다린 후 영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다른 출입구로 나가버렸고 철수는 그를 놓치고 말았죠. 대신 우연히 들은 은행 직원들의 대화가 철수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영수 씨 계좌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거액을 몇십 년 동안 묵혀두다니. 그러게요. 3억이 넘는 돈을 그냥 두다니. 요즘 와서 갑자기 왜 정리하려는 걸까요? 글쎄요, 나이 드시니까 정리하고 싶으신가 보죠? 3억.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수가 그런 거액을 은행에 묵혀두고 있었다니요? 평소 영수는 자신에게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말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정확히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죠. 마을 공동자금인 새마을 기금 3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돈은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받았고 마을은 한동안 어수선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는 미궁에 빠졌어요.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졌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몇몇 가정이 풍비박산났고 무고한 사람들이 의심받으며 고통받았습니다. 철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수의 은행 계좌에 있는 3억 원과 45년 전 사라진 새마을 기금 3억 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영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철수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그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사건 말이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해요. 그 돈만 있었다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발전했을 텐데. 이장님의 한숨에는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때 박영수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돌아왔더군요. 일이 잘못됐다면서. 이장님의 말에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새마을 기금이 사라진 지 한 달 정도 후였던 것 같아요.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영수의 갑작스러운 서울행, 몇 달 후의 귀향, 그리고 그 후부터 시작된 사업 성공. 그리고 지금 은행에 보관된 정확히 3억 원의 거액.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온 친구가 45년 전 마을 사람들의 혈세를 훔쳐 달아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날 밤 철수는 영수에게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철수야, 내일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철물점에서 만나자.
마침내 영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내일 영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45년간 숨겨온 진실이 밝혀졌을 때 두 사람의 우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오후 영수가 철물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새겨져 있었죠. 철수도 마찬가지로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철수야. 영수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죠. 50년 우정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널 봤다. 그리고 45년 전 일을 생각해봤어. 영수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죠. 역시 내가 눈치챘구나. 나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 철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수가 부인하기를 바랐는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정말? 정말 네가 그랬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45년 전 새마을 기금을 가져간 건 나야.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도 알잖아.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드시고 동생들은 학교도 못 다닐 형편이었어. 나는 어떻게든 가족을 살려야 했어. 그렇다고 해서 마을 공동 자금을 훔칠 수가 있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알아?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서울로 도망쳤던 거야. 하지만 거기서 몇 달 살아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 마을을 위해 일했잖아. 마을 회관도 내가 지었고 독거노인들 도우미비도 내가 댔고. 영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철수의 표정은 차가워지기만 했습니다. 그건 속죄의 의미였어. 하지만 돈은 그대로 갖고 있었구나. 45년 동안 그 돈으로 사업을 키우면서 말이야. 영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미안해, 철수야. 정말 미안해. 평생 너에게만은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45년 동안 나는 널 형제처럼 생각했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철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 모든 시간을 거짓으로 살았던 거구나? 아니야. 너에 대한 우정만은 진짜였어. 너는 내 생의 유일한 진짜 친구야. 영수가 절규하듯 말했지만 철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철수의 차가운 말에 영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제발. 내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까?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해. 그 돈 마을에 다시 돌려줄 거야.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우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평생을 믿고 살아온 친구의 배신이 이토록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더 울다가 결국 철물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45년간 짊어진 죄책감과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배신의 아픔으로, 다른 하나는 자백의 후회로 말이죠. 과연 이들의 우정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영수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45년 전의 진실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새마을 기금을 가져간 것이 자신이라고 인정했고 그 돈을 마을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던 박영수가 45년 전 도둑이었다니요?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다니? 착한 얼굴 뒤에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니 소름 끼쳐.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당시 새마을 기금 도난 사건으로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철수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수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5년간 형제처럼 지낸 친구를 욕하는 것도 그렇다고 감싸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약속대로 3억 원을 마을에 반환했고 추가로 이자까지 포함해 총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영수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수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가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아버지, 우리 서울로 이사 가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다시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물점이 아니라 철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영수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철수가 퇴근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비에 젖은 영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야, 뭐 하는 거야?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철수야. 영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떠날 거야?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철수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비에 젖어 초라해진 친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 기회를 줘.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내 마음을 들어줘. 철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영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죠. 철수야,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어린 시절 실수를 평생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진실이었어.